이 취업 스터디를 함으로써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?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할 텐데. 그렇죠. 장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, 네. 우선은 단시간 내에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.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길게 하면 조금 늘어지기도 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형별로 뭐 목표를 잡고 한다거나 커리큘럼 잡고 한다거나 혹은 급번개로 다음 전형 준비하자 이렇게 했을 때 단기간에 좀 잘할 수 있다는 거, 네, 아하.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거고 두 번째는 네. 일단 멤버들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할 수가 네, 있어요. 그렇죠. 네, 혼자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모르고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면접을 가지 않으면 사실 평가 결과도 잘 안 알려주잖아요. 네, 안 알려주죠. 네,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문제풀이라면 이 문제 푸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풀으시나요? 뭐 이러면서 노하우를 좀 공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또 게으름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. 아. 예. 혼자 하다 보면은 좀 귀찮은 날도 있고 네. 비 오는 날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스터디에 이제 룰이 있거든요. 네. 뭐 빠지면 안 되고 뭐 어허. 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경쟁 심리가 좀 있어서 전투력이 좀 네, 상승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개그맨이 되기 전에 대학로에서 이제 지망생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다 지망생이었어요. 저 뭐 개그맨 박성광 씨, 김준현 씨, 뭐 오나미 씨 다 지망생이었어요. 근데 결국 그게 스터디거든요. 저희도 이제 대학로에 모여서 같이 공연하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시험 전날에 내가 짠 걸 보여주고 서로 진짜 막 잡아주고 개인기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는 또 다 같이 또 이렇게 또 개그맨이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도 전원 다 유명해지셔서 다들 뿌듯해. 유명한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. 아 그래요? 더 있습니다. 수십 명이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에요. 같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게 경쟁사이고 맞아요.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. 이게 조금은 그땐 같이 이제 지망생이 다 친했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어쨌든 뭐 그런 또 장단에 대해 좀 얘기를 했는데 단점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제가 얘기했던 네. 뭐 단점 아닌 단점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단점들이 있을 텐데. 이제 우리가 좀 정을 나누게 되잖아요. 아무리 평가를 해도 그쵸. 근데 좀 친해지면은 그 결국, 목적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또 다들 매력적이잖아요. 얼마나 호감 있는 인상과 그 취업 나 잘났다고 대표하는 어떤 그걸 만드는 자리다 보니까 그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. 커플 탄생을 하는 그 안에서 있어요. 그래서 그 아까 뭐 남이 뭐 여의 이렇게 한 거를 성별을 아예 그냥 통일하는 경우도 있어요. 연애를 하면 이제 분위기가 흐려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 소위 말해서 준비가 잘 된 애가 대기업을 먼저 한번 치고 나가버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요. 걔가 빠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우울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를 좀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네,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면접 평가를 할 때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. 면접관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같은 지원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맥을 못 잡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닌데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 스터디 하면은 아무래도 빌런이라고 할까요? 빌런을 조심해라.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속된 말로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. 이를테면 오늘 좀 날도 좀 그런데 꽃이네. 우리가 뭐 치맥 한잔 하러 가시죠. 계획을 좀 얼그러뜨린다든지 아니면 예정대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다 했는데 오늘은 이 기획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해보죠. 자기 입맛대로 좀 분위기를 좌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무래도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기보단 좋은 분위기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보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게 이제 취업 스터디다 보니 이런 한두 분이 물을 흐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.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.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살살 꼬시고 콧바람 넣고 바람 넣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. 그런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뭐 이렇게 유의할 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? 유의할 점이 많아요. 일단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모임을 결성을 할 때 좀 사실은 그 목표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시기가 다르면 누가 하나 빠졌을 때 좀 우리가 패배감을 느낀다거나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 목표를 좀 통일을 해서 그걸 잡으셔야 되고 좀 끝나면은 그 전형을 딱 하면 끝날 수 있게 모두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
뭐 결과에 상관없이 스터디를 마무리 질 수 있으니까 네.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좀 알차게 짜져 있어야 돼요. 어허. 예,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멤버들이 좀 규칙을 잘 만들으셔야 되는데 네. 뭐 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아. 때 또 분위기가 흐려져요.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벌금이나 규칙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의하에 만드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스터디의 질인데 멘토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네. 일단 학교나 이런 공식적인 데는 멘토를 한 명 붙여줍니다. 그래서 뭐 그게 좀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안 되면 자발적인 모임을 하면서 한두 번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사실은 그걸 사비를 들여서 전문가를 이제 좀 섭외를 해야 되는 네.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돼요. 그쵸.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중간 점검을 하거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갈 수 있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 멘토가 있다면은 그 운영이 좀 잘 될 것 같아요. 네. 심플하게 한 가지 팁이 있다. 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. 싶은데요. 스터디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. 예. 한 2,000명씩 그러면 글쎄요. 2,000명 스터디는 거의 군단에 가까우니까 그건 어렵고요. 어느 정도가 그러면 많다? 예를 들어서 6명이 스터디를 한다면 6명보단 8명이나 10명 이렇게 조금만 더 인원이 많으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이유가 모든 인원이 매번 모이진 않기 때문입니다. 아하, 일단 좀 빠지는 예. 걸 어떤 생각해서. 경조사가 생기고 비대면 시국에 결혼식을 가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면 6명이 모일 때 6명이 다 안 모이고요. 2명, 3명만 모입니다. 그러면 할 맛 떨어지네. 예, 그러면은 뭐 맛도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좀 진행대로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모집 인원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 한 4분, 5분 정도만 모여도 충분히 스터디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인원이 빠질 인원 감안해서 모이는 것. 그래서 조금만 더 인원을 모아준다면 그것도 효과적이겠죠. 뭐 당장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같이 모이는 건 오프라인은 어렵잖아요. 네. 지금 온라인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.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나면 이후에라도 다 같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이야기는 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취업 스터디가 결국은 회사의 어떤 면접이나 뭐 어떤 그 서류나 이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취업 스터디의 멤버들도 또 면접이나 서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결국에는? 맞아요. 그죠? 그 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인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. 하기가 어려워서 금턴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동아리는 거의 입사 수준이라서 동아리 입사라고 불렀어요. 아, 오히려 동아리가 네. 더 힘든 거예요. 네, 거기 들어가려면 한 번이라도 뭐 서류에 붙으신 분, 야. 뭐 학점 몇 이상이신 분, 뭐 자격증이 뭐 있으신 분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조건을 걸어요. 왜냐면 좀 성실한 수준, 그다음에 좀 질 좋은 스터디를 자기네들끼리 기준을 하다 보니까 면접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아리 입사 수준으로 뽑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죠. 그렇게 이제 쪽집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할 사람,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딱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네. 그것도 높군요. 자, 그럼에도 뭐 이렇게 취업 스터디의 뭐 장점, 단점, 유의점 뭐 이렇게 있는데 취업 스터디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가 그래도 효과가 높기 때문이겠죠? 저도 현재 지금 대학교에 그 취업 스터디 멘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학생분들도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준비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.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뭐 전원이다 합격할 수도 있고 전원이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무엇보다 제일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건 남들이 다 스터디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. 이런 분위기에선 좀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. 이를테면 사람마다 그 취업을 대비하는 법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. 남들이 다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서 하는 스터디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하여튼 뭐 그런 군중심리. 다른 사람도 하고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약간 좀 불안한데 나도 그냥 해볼까? 그냥 아무런 뭐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그냥 하니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독이 될 수 있고 네. 걔 또 밉보이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군요. 네. 자, 지금 이제 여름 방학이 또 한창이거든요. 네. 근데 여름 방학이 지나면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취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네. 이때를 또 이용해서 이 취업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을 네. 드리면 일단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짧게. 네, 방학 때는 정말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
날씨가 좋고 그래서 좀 유혹에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네. 다른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. 뭐 그래서 자격증 단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허. 준비할 수 있는 거 길게 가지 않고 그리고 수업이 있거나 이러면 또 일정이 틀어지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단기 스터디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. 방학 동안에. 아, 방학 동안에는 단기로 네. 길게 잡지 말고. 네, 이후에 길어지면은 뭐 수업이 저는 그때 있어요,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. 나오니까. 네, 그래서 짧게. 한 1주, 2주, 네, 뭐 한 달 이내로. 한 달 네, 이내, 한 달 3주, 4주, 4주 완성. 그런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예. 자, 이렇게 단기로 좀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으십니까? 그렇죠. 단기로 하는 거 적극 찬성이고요. 어. 단기를 받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,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? 요새는 이제 그 중반기라는 용어도 있습니다. 중반기. 그러니까 원래 상반기 채용, 하반기 채용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? 그 사이에도 채용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. 따라서 요 시기에도 종합적으로 채용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. 뭐 그런 전형별 대비도 좀 같이 이를테면 서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서류에다가 뭐 면접도 짧게 같이 본다든지 해서 단기간에 좀 종합적으로 골고루 스터디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 수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취준생분들이 학생이 아닌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뭐 방학이랑 뭐 상관이 없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, 학생분들은 이제 학교 계속 다니다가 방학 때 또 이렇게 취업 스터디를 하면은 언제 쉽니까? 합격하고 네. 주겠죠.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강좌가 뭐냐면 이제 방학 하자마자 2주, 네. 2주 과정. 그다음에 그 수업하기 전에 바로 2주 과정. 중간에 하면 잘 안 돼요, 모집이. 이게 계속 해왔던 걸 이어가야 되는데 네.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긴 너무 힘들거든요. 네, 그런 과정이 잘 안 열려요. 예, 저도 이제 군대 휴가 나오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요. 그냥 계속 할 때 열심히 하는데 그 중간에 쉬면은 그게 네. 이제 조금 다운이 떨어지니까 그쵸. 열정이. 아, 이런 면접들도 사실은 이런 여름 때는 좀 계절 면접이라서 아니 뭐 메뉴도 계절 메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니, 면접들은 계절 면접이 좀 있어야 돼요. 어디 계곡에서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면서 면접 보는 거.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? 학생들한테도 취준생분들한테도 계속 이 사무실에 오피스에 갇혀야 되고 계속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또 정장 같은 거 입어야 되잖아요. 집에서도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네.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오늘 뭐 두 분 전문가께서 취업 스터디에 대해서 아주 총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